안녕하십니까, 원로TV입니다. 오늘은 10월 이후에 자생하는 야생버섯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야생버섯들이 있는데 자칫 구분을 잘못하게 되면 중독사고로 죽음까지 갈 수 있는 맹독버섯도 있습니다. 요즘 10월 말경에 중독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노란 다발버섯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참조를 하시고 맛있는 버섯을 채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뽕나무버섯 부치, 계암버섯, 뽕나무버섯, 팽이버섯, 노란 다발버섯이 있는데 이 뽕나무버섯을 중심으로 설명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5버섯들은 조사를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국가생물종 지식정보시스템과 그 밖에 참고 문헌으로서 한국의 버섯, 한국의 버섯도감, 약용버섯과 식용버섯 등에서 조사를 하였고, 그리고 인터넷 또 유튜브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섯에 대해서 구분하기 아주 쉬운 방법은 이 시기입니다. 시기가 언제냐 하면 뽕나무버섯 부치는 8월에서 9월쯤에 뽕나무버섯 부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점 10월 말경에는 이 뽕나무버섯 부치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암버섯은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나기 때문에 아직 10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도 계암버섯이 보입니다. 그리고 뽕나무버섯은 9월, 10월, 11월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뽕나무버섯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다발버섯은 초봄에서 초겨울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노란다발버섯은 보입니다. 그리고 팽이버섯은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다음에 봄까지 나옵니다. 이 팽이버섯은 눈 속에서도 나오는 버섯이기 때문에 아주 맛이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노란다발버섯과 팽이버섯 그리고 계암버섯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중독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계암버섯에 대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암버섯과 노란다발버섯은 이 분류를 보면 분류 자체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런데 분류법은 각 학자마다 분류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참조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생물종 지식정보시스템에는 딸랑 사진 2장만 나와 있고 여기에는 노란 다발버섯을 노란 계암버섯 그리고 포도버섯과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이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가생물종 지식정보시스템에서 사진이 2장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국가생물종 지식정보시스템을 지난번에 제가 똥통정보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요즘 같은 시기에 사진이 과거 90년도의 사진들이 있다는 것에서 상당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생물종 지식정보시스템을 똥통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분류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하였느냐 하면 이 다발버섯 속까지는 같기 때문에 계암버섯과 노란 다발버섯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초심자들은 자칫 실수로 계암버섯을 인 줄 알고 노란 다발버섯을 먹고 죽음까지 가는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 두 버섯을 구분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턱받이가 없다라는 것은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할 필요가 없고, 다만 맛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 다발버섯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조금만 맛을 보고 맛봤던 부분을 물로 헹궈야 됩니다. 이 독버섯이 맹독버섯이기 때문에 맛이 쓴맛이 나고 계안버섯은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버섯을 공부를 처음 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계안버섯과 노란 다발버섯에 대한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노란 다발버섯에 대한 사진은 있습니다만은 계안버섯에 대한 사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가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뽕나무버섯인데 이 뽕나무버섯과 잣뽕나무버섯, 뽕나무버섯 부치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팽이버섯, 요거는 팽나무버섯이라고도 하는데 요 버섯은 요까지는 같은 과입니다. 근데 속이 여기가 팽나무버섯 속에 속하기 때문에 다르지만 유사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뽕나무버섯은 턱받이가 있고 잣뽕나무버섯도 턱받이가 있다는 것에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뽕나무버섯이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뽕나무버섯 턱받이만 찾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분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뽕나무버섯은 턱받이가 있나, 일명 목태가 있나 없나를 구분하시면 나머지 버섯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언제 나느냐를 구분하면은 여러분들이 버섯 중독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동안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안버섯은 개금버섯, 깨금버섯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조언을 주셔가지고 계안버섯은 깨금 지역에 따라서 개금버섯, 깨금버섯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계안버섯이 개금버섯과 깨금버섯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표현이 있더라고요. 개금버섯을 뽕나무버섯이라고 한다, 계안버섯을 뽕나무버섯 부치라고 한다. 이거는 엄연히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안버섯과 뽕나무버섯과 뽕나무버섯 부치는 엄연히 다릅니다. 종자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을 보겠습니다. 뽕나무버섯과 뽕나무버섯 부치의 비교, 이렇게 보면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뽕나무버섯 부치는 일찍 자랐고 요거는 자라서 조금 진한 버섯인데 이렇게 보면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자, 뽕나무버섯, 요 버섯과 팽이버섯도 언뜻 보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뽕나무버섯 부치와 노란다발버섯도 이렇게 보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뽕나무버섯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양쪽에 있는 버섯들을 구분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뽕나무버섯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뽕나무버섯은 턱받이가 있다. 요 부분이 턱받이죠. 턱받이. 요 턱받이죠. 간혹 어린 뽕나무버섯은 턱받이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장한 뽕나무버섯을 보면 턱받이가 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턱받이가 없다 하더라도 금방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인편, 줄기의 인편, 코딱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이 부분을 코딱지라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외워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뽕나무버섯은
코딱지가 있더라라고만 기억하시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목태, 이게 쉽게 설명하면 턱받이를 저는 목태라고 합니다. 목태가 있고 코딱지가 있더라. 그러면 뽕나무버섯. 이렇게 외우니까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딱지, 목태 있는 버섯은 뽕나무버섯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 버섯은 집중적으로 나는 것은 10월에 집중적으로 나지만 지역에 따라서 9월 말경에서 11월까지 버섯이 자라기 때문에 요즘 산에 가시면 뽕나무버섯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뽕나무버섯은 송이가 날 무렵, 그 다음에 뽕나무버섯 부치가 사라질 시기에 납니다.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활엽수, 침엽수, 그루터기에 죽은 나무에서 자랍니다. 그럼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뽕나무버섯은 이렇게 보면 털이 요래 쭈쭈쭈 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 마르면 균열이 생긴다고. 요 균열이 생겨요. 마르면. 여기 봐봐요. 여기도 균열이 생겼죠. 말라서 균열이 생겼죠. 근데 이건 목대가 없죠. 목대를 뭐라고 했죠? 제가 택바지라고 했죠. 택바지가 없죠. 근데 이건 택바지 있잖아요. 목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뭘 보면 아느냐? 코딱지가 있나 없나? 이 부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여기에도 보면 코딱지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균열이 생겼죠. 이 부분. 근데 여기에 보면 코딱지가 요렇게 조조조조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코딱지를 찾으면 코딱지가 뽕나무버섯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봐봐요. 코딱지가 더덕더덕 있죠. 여기도 있죠. 그리고 요 턱바지가 있죠. 목태가 있죠. 요 봐봐요. 코딱지 많이 붙어 있죠. 근데 여기에는 목태 없죠. 근데 요래 봐봐요. 요렇게 생긴 것이, 요 털처럼 요렇게 좀 뽀송뽀송하게 생긴 것이 뽕나무 버섯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면은 요즘 저 북부 지방으로 가면은 강원도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생겼을 버섯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밀가루를 뿌려둔 것처럼 이렇게 하얗죠. 자, 이 버섯이 뽕나무 버섯의 노균입니다. 이렇습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하얀 밀가루를 뿌려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텄죠. 그리고 목태 있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코딱지 있죠. 이러면 뽕나무 버섯입니다. 근데 지금 이 노균이라고 하더라도 이 버섯은 맛이 있습니다. 밑부분이 좀 갈색으로, 진한 갈색으로 변해 있습니다만은 지금 뿐만 아니고 좀 더 시간이 지나도 채취를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이 버섯이 진한 갈색으로 변해도 저는 채취를 해가 와서 먹습니다. 상당히 맛이 좋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뽕나무 버섯 부치는 지금 시점에서 뽕나무 버섯 부치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엄연히 다르죠. 이 부분도 다르죠.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뽕나무 버섯 부치는 이 줄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목대 없죠. 코딱지 없죠. 근데 이 봐봐요. 이 줄기가 가늘어요. 줄기가. 그리고 여기가 좀 진한 갈색이죠. 여기도 그렇죠. 목대 없죠. 줄기 깨끗하죠. 요 뒤에는 좀 황백색이죠.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여기도 깨끗하죠. 이때가 제일 맛이 좋을 때입니다. 근데 요 시기가 지나면 요렇게 됩니다. 조금. 이 부분은 많이 먹으면 썰쌀하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잘라서 드셔야 되겠죠. 요거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된 거는 이 정도 잘라도 됩니다. 저는 안 자르고 먹는데도 상당히 맛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버섯은 8월, 9월 되면 있기 때문에 지금 10월 말경에는 이 버섯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뽕나무 버섯 부치는 10월이 되면 이렇게 돼요. 10월이 되면 이렇게 돼요.
뭐처럼 보입니까? 미역 줄기처럼 보이죠. 9월 말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 주변이 검정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봐봐요. 여기 코딱지가 있죠. 코딱지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뽕나무 버섯이라고 그랬죠. 같은 나무에서, 죽은 나무에서 시기가 8, 9월 달에는 뽕나무 버섯 부치가 자라고 10월 말경에는 10월 달에는 이 뽕나무 버섯이 이렇게 같은 곳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 뽕나무 버섯하고 이 뽕나무 버섯 부치하고는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요즘 시기에는 뽕나무 버섯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팽이버섯입니다. 팽이버섯 참 요거 사진 보면은 먹음직스럽죠. 근데 이 팽이버섯이 노란 다발버섯하고 구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바지 없습니다. 줄기, 코딱지 없습니다. 활엽수 그릇터기에 있습니다. 근데 갓 표면이 요 부분을 보십시오. 뺀질뺀질하죠. 그래서 끈기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그 다음에 주로 언제 팽이버섯은 자라느냐 하면 10월 달부터 12월 초, 간혹 겨울에도 볼 수가 있고 눈 속에 있는 팽이버섯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부터 해가지고 다음 초봄까지 팽이버섯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가 없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팽이버섯 이거 마트에 있는 팽이버섯하고 다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인공재배를 통하여 마트에서 유통하고 있다. 근데 야생 팽이버섯과 생김새와 색깔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 팽이버섯이 훨 더 맛이 있겠죠. 그래서 이 생김새는 인공재배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팽이버섯입니다. 이 뒷면입니다. 노란데 여기 봐봐요. 하얗죠. 자, 요 부분을 보면 팽이버섯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요 부분이 뺀질뺀질하게. 다음 앞에 다시 한번 봐봐요. 이 부분이 봐봐요. 연한 갈색들이 이렇게 퍼져 있죠. 쭉 퍼져 있죠. 자,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요. 노란 다발버섯은 여기 봐봐요. 여기가 다르죠. 여기가. 아까 팽이버섯은 여기 봐봐요. 팽이버섯은 이렇죠. 근데 노란 다발버섯은 이렇죠. 여기가. 근데 이 노란 다발버섯은 계암버섯하고 같은 과에 있기 때문에 계암버섯하고 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계암버섯 사진이 없어서 설명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대신에 노란 다발버섯과 계암버섯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어릴 때 모습은 예쁘고 요거는 탐스럽지만 노란 다발버섯은 쓴맛이 납니다. 쓴맛이. 그래서 약간 띄어서 입에 여보면 쓴맛이 납니다. 삼키면 안 되겠죠. 물로 헹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손맛이 있는 것은 노란 다발버섯이고 계암버섯과 오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란 다발버섯은 좀 이렇게 생긴 모습이 좀 지저분해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특징은 턱받이가 없고 줄기 코딱지 없습니다. 활엽수, 침엽수, 죽은 나무에서 자랍니다. 간혹 뿌리 부분에서도 납니다. 근데 노란 다발버섯은 초봄부터 초겨울까지 이 노란 다발버섯이 보입니다. 그래서 11월 달까지 이 노란 다발버섯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팽이버섯하고 같은 시기에 자라기 때문에 혹시나 팽이버섯이 인 줄 알고 노란 다발버섯을 잘못 먹으면 바로 죽음으로 갑니다.
근데 이 노란 다발버섯은 마르면 균열이 생깁니다. 균열이 생기고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으면 그런 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보십시오. 이 부분은 좀 진한 갈색이죠. 근데 아까 팽이버섯 한번 보십시오. 팽이버섯. 팽이버섯은 하얗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이 뒷부분을 보면. 근데 이것을 또 먹는 것이라고 채취를 해가 가서 죽음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노란 다발버섯의 특징을 먼저 알고 있으면 맛있는 버섯을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아까 좀 전에 뽕나무 버섯을 중심으로 이 뽕나무 버섯 부치, 계안버섯, 팽이버섯, 노란 다발버섯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뽕나무 버섯 부치는 8월, 9월, 계안버섯은 10월에 집중적으로, 지금 뽕나무 버섯은 9월, 10월, 11월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다발버섯은 지금 막 자라고 있습니다. 팽이버섯도 막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뽕나무 버섯은 목태가 있나 없나, 택바지 있나 없나, 코딱지 있나 없나. 요 코딱지 있죠? 목태 있죠? 요걸 기점으로 해요. 야들은 없습니다. 목태 없습니다. 코딱지 없습니다. 얘도 없습니다. 얘도 없습니다. 코딱지 없어요. 전부 다. 코딱지 있는 거는 코딱지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물론 잣뽕나무 버섯은 있지만 잣뽕나무 버섯하고 뽕나무 버섯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코딱지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독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을 드리고 다음 계안버섯 사진을 준비가 되면 다음 영상을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